안전진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개보건님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썰랑썰레를 아주 재미지게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다른 분들의 군생활 썰들을 쭉 듣다 보니 제 군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역한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 흘렀고 특별할 것 없이 그냥저냥 무난했던 것 같아 과거 저편에 묻어뒀던 이야기들이 기억을 더듬어보자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별로 특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제 군생활에도 꽤나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꽤 예전 기억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 부득이하게 약간의 MSG를 첨가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0땡땡년 의경으로 입대해 모모 지방경찰청 산하 모 기동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기동대는 상황 출동이라는 것을 나가서 시위 진압을 주로 담당하는 부대죠. 다만 저희 중대는 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만큼 시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동대지만 민생 치안 근무도 꽤 자주 나갔었죠. 의경의 계급체계는 2경, 1경, 상경, 수경 순으로 올라갑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상경 2호봉 때 있었던 어느 날 이야기예요. 저는 꽤 풀린 기수라서 상경 3호봉 때 분대장을 달았는데 전역까지 대략 8개월간 녹색견장을 차고 다녔고 무려 6개월간 소대 왕고였습니다. 와 진짜 풀렸네. 때문에 상경 2호봉이었던 당시에 소대에서 저를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짬도 꽤 먹은 데다가 기수까지 풀린 저의 내무반 생활은 정말 편안했지만 훈련을 비롯한 몇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전의경에게는 큰 훈련이 둘 있는데 바로 상하반기 지휘 검열이라는 겁니다. 대원 간의 격대, 짜박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각각 봄, 가을쯤에 훈련을 진행합니다. 격대 훈련은 이렇게 버스를 세워놓고 진을 치고 있네요. 격대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시위 진압 훈련입니다. 격대 관련 썰만 하더라도 글 한 편을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려요. 육군에 유격과 혹한기가 있다면 전의경에게는 상반기 격대와 하반기 격대가 있다고 그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격대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 때는 2000땡땡년 가을 하반기 격대 시즌. 아직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에 소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들 훈련 받느라 수고가 많다. 힘들지? 시작하겠습니다. 너네 고생하는 중에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내일 출동이야. 소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훈련 기간 중에 출동이라니?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죠. 훈련 기간임에도 저녁 시간이 되면은 민생 치안 근무와 상황 출동을 거의 매일 나갔었으니까요. 에휴 또 나가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소대장님의 말씀에 당시 왕고였던 내무반장 선임이 질문을 했습니다. 출동이라면은 상황 출동 말씀이십니까? 아니야 실종자 수색. 그러면은 격대 훈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훈련은 당분간 중단한다. 힘든 훈련이 잠시 중단된다는 희소식에 1, 2경들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임무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만 보통 경찰서를 상주하고 있는 타격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타격대는 중대 규모인 방범 순찰대와는 다른 조직으로 소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관할 경찰서 내부적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만으로 일을 처리하곤 했죠. 기동대는 경찰서의 상위 기관인 경찰청에 소속된 조직이었기 때문에 기동대가 동원된다는 건 경찰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 뜻이니까요. 왜 우리 중대가 동원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좀 힘들겠다라는 쎄한 예감을 느끼며 제 옆에 있던 5개월 차이 나는 제 맞선님에게 소곤거리면서 질문했습니다. 저기 이상형님, 아이씨 정오 중이잖아. 왜? 실종자 수색하는데 타격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저기까지 갑니까? 나도 몰라 자식아. 저보다 짬도 한참 많으신 분이 왜 모르십니까? 미쳤네. 너 이따 보자. 야 둘 다 닥쳐. 시정하겠습니다. 하씨. 맞선님은 다음 달에 수경으로 진급하는 사람인데 짬 차이가 5개월이나 나는 저와 함께 분대장을 같이 달았죠. 제가 꽤나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맞선님이 좋았고 종종 기어오르면서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물론 선을 넘은 적은 없죠. 여튼 왜 저희 중대까지 나서야 하는지 고 소대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을 타야 할 거다. 산이 좀 험한 편이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다들 일찍 취침할 수 있도록 이상. 알겠습니다.
제 쎄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수색하는 장소가 산이라서 적은 인원으로 수색하기 어려운 탓에 추가 인원이 더 필요한 모양. 점호가 끝난 후 선우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이거 차라리 격대 뛰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왜? 네 혼자 뛰게 해줄까? 아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주 동안 훈련 뛰면서 근무도 나가고 출동 나가느라 다들 지쳐있는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의경은 주말 공휴일 개념이 없어서 안 바쁠 때 쉰다 느낌이었는데 경찰 조직 자체가 치안 유지를 위해 교대 근무를 돌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의경 중대는 부대 정비 공문이 있어야 그날 하루 푹 쉴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온전히 보장된 휴일은 아니었고 언제든지 근무나 출동에 대비되어 있어야 됐죠. 최근에는 훈련과 근무 출동이 매일같이 이어져 다들 하루라도 온전히 쉬어본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한 때였고 그러던 차에 산에까지 가서 수색하게 된 거죠. 지금부터 당시 기록해둔 일기장을 근거로 5일간의 수색 과정을 나열합니다. 수색 투입 1일차. 저희는 평소보다 2시간 빨리 기상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들을 챙겨서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며 이런저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죠. 실종 첫째 날에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직원들과 타격대 등 동원 가능한 인력들로 우선 수색을 했고 저희 중대는 실종 둘째 날부터 동원된 겁니다. 실종된 분은 나이 9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었습니다. 왕년에 이름난 10만이었다고 하며 치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근처에서 버섯을 따러 오셨다가 가족이 마실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혼자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CCTV에 포착된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상황. 치매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익은 행동을 실행하곤 하는데 아마 왕년에 10만이로 활동하셨던 기억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실종자를 한 명 찾는 것인데 동원된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겁니다. 경찰 외에도 119 구조대원 분들도 계셨고 사람이 실종됐으니 구조대도 올 수도 있고 육군 전투복을 입은 분들도 보였죠. 아무리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지만 인원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람 한 명 찾을 때까지 산만 타다 보니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임무를 수행했고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고급 정보들이 공유되기 시작했죠. 덕분에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었던 실종자에 대한 정보와 현재 상황, 이 수색의 임무에 동원된 인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색 임무에 동원된 인원은 관할 경찰서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경력 의경 2개 중대와 인접 육군 모대대에 동원 가능한 병력, 119 구조대, 경찰 특공대, 경찰 견 수백 명은 좋게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물론 한 명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값을 매길 수 없지만 사람 하나 없어졌다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수백 명이 동원되지는 않죠. 그럴 수도 없고요. 게다가 경찰 특공대라니 그런 고급 정예 인력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이 다소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지붕이 푸른 집에 사시는 VIP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실종된 분은 VIP의 먼 친척이라고 하더라고요. VIP라니 구름 위에 있는 듯한 존재가 이 임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최근 제대로 쉬는 날 없이 여러 일정에 시달리고 있는 중대원들에게 훌륭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술렁이자 중대장이 이렇게 말했죠. 실종자가 누구든 간에 우린 그저 우리 임무를 하는 거야. 다들 동요하지 말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라. 중대장의 말씀처럼 실종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종된 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색 임무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편성된 조끼리 산 곳곳을 타고 오면 되는 것. 단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2번 그래야 한다는 점이 좀 힘들 뿐이죠. 수색조 편성도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 직원들을 산으로 올려보내며 각 직원들마다 의경 대원들을 몇 명 붙여서 산 곳곳을 수색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 산이 꽤나 험준했다는 것. 그 산에는 정식 등산로도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길이 만들어진 곳도 있었지만 산짐승이 다니기도 힘든 절벽 같은 곳도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리 왕년에 산을 잘 타던 분이라고 해도 이런 절벽을 왔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저희 조를 이끌던 경찰 직원은 아무리 좋게 봐도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야산 그 자체인 곳들을 개척하며 다녔죠. 아무도 안 다친 게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됐으니 저는 그날 하루 만에 실종자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결국 그날은 별다른 소득 없이 중대로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수색 투입 2일차. 당시 한창 가을에 접어든 무렵이라 낮에는 몹시 더웠지만 밤에는 제법 쌀쌀. 90세에 가까운 노인이 야산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조에 인솔하던 경찰 직원분 뒤에 따라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첫째 날에 험난한 곳을 다녀서 안전에 유의하느라 제대로 된 대화를 못 나눴지만 둘째 날엔 비교적 괜찮은 곳을 다니게 되어 대화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너네
실종자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까마귀가 많은 곳으로 가면 돼. 까마귀 말입니까? 사람 찾는 거랑 까마귀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런 말을 하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까마귀는 동물 사체 주변에 모여들어 몇 마리 모인 정도는 작은 산짐승일 확률이 크고, 많이 모인 곳엔 꽤 큰 사체가 있을 가능성이 커. 짐승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체 말입니까? 지금 찾고 있는 분 돌아가신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지. 산에서 실종된 사람들 90%는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찾는 거야. 솔직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가더군요. 연로하신 분인데 야산에 혼자 며칠씩 생존해 있는 건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미 돌아가셨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았습니다. 오전 수색 중 점심 먹고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데, 앞서가던 조에 저희 소대 후임 녀석이 중대에서 반출한 봉으로 뭔가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뱀이었어요. 색깔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눈에도 독사였습니다. 뭐를 먹었는지 배가 볼록했는데 후임 녀석이 봉으로 뱀을 장작 패듯이 내려치고, 그때마다 뱀은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몇 주 동안 훈련 뛰다가 제대로 쉬지도 않고 산만 타서 그런지 드디어 미쳐버린 것 같았죠. 저는 저러다가 뱀이 저한테 튕겨나올까봐 무서워서 멀찍이 구경했습니다. 후임 녀석은 한참 동안 뱀을 두들겨 패다가 멈췄고, 뱀이 축 늘어져 있자 뱀을 처치한 후임은 그걸 눈에 잘 띄는 나무에 걸어두었는데, 복귀하는 길에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미친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져가려고 하면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능선 위 정상을 찍고 오던 중에 그 뱀이 잘 걸려있나 확인해봤지만 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죠. 죽은 척했던 거겠죠. 어디선가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래서 그런 건가 생각했더라 했습니다. 이날도 하루 종일 산을 탔지만 실종자는 도무지 없는 그런 하루. 수색 투입 3일차. 3일차부터는 기록이 극단적으로 적은 데다가 기억나는 것도 거의 없어 이야기할 게 없네요. 3일차 되던 날 토요일인데 부대 정비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다들 밀린 빨래하고 잠도 자며 오랜 휴식을 취했죠. 아무리 높으신 분 명령이라지만 중대 입장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대원이 다치는 것도 큰일이었을 테니 하루 쉬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 직원들은 퇴근을 해야 하니 주말 하루를 휴무로 돌린 것 같기도요. 수색 투입 4일차. 일요일이었지만 수색 임무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쯤 다들 사람 찾겠다는 의지보다는 무사히 복귀하자는 생각이 더 컸고, 다들 슬슬 수색 임무에 의무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죠. 저도 미쳤어요. 디펜더! 디펜더! 멋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휘둘렀죠. 해리포터 주문을 외치면서 제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나뭇가지들을 잘라내고 다녔습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주웠던 나뭇가지가 너무 멋있게 생겨서 말년 휴가 전날까지 제 관물대에 소중히 보관하다가 버리고 집에 왔죠. 찾았습니다! 바로 근처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목이 그곳으로 집중되었고 소리를 들은 사람들 모두 그쪽으로 몰려들었죠. 소리를 친 사람은 옆소대 후임 기수. 그 후임 기수 손에 하얗고 커다란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주먹 3개 정도 되는 크기의 둥근 무엇이었는데 그건 송이버섯이었죠. 이렇게 생긴 것 같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갓이 펼쳐진 것은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마도 오랫동안 채취하지 않아서 크기도 커지고 갓도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송이는 키로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던 상황이었고 처음에는 실종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이내 직원들과 저는 눈을 빛내며 모여들었죠. 막 채취한 송이라니. 저는 버섯을 참 좋아합니다. 절대 흔치 않은 기회였죠. 직원들은 저는 비싼 거 얼른 먹어보자며 흙을 대충 털어내고 생수를 부어서 씻어낸 뒤 그런 걸 왜 먹냐면 질색하는 대다수 후임들을 매우 고마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시식을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향은 그리 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날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중대로 복귀. 수색 투입 5일차. 수색 과정에 대한 묘사는 당시에 제 기록에 근거합니다. 수색본부는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큰 구역을 특정했습니다. 수색 투입 4일차에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이 발견되고 실종된 지점으로부터 가방이 발견된 곳까지 살펴봤을 때 예상되는 이동 경로가 있었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중대원의 표정을 보니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수색 그만해도 되는 거 아냐? 생존해 계시길 바라는 건 힘들겠지? 살아있으면 좋겠다. 돌아가신 모습이면 어떡하냐? 그리고 어느 시간대였는지 제 기록에 남아있진 않지만 오전 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종자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경찰 특공대분들이 경찰견과 함께 실종자가 강가에 계신 걸 발견했고 그 소식은 수색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죠. 발견된 곳은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점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주변이 온통 깊은 산골이라 지도상으로 직경 3km니 직진으로 3km겠죠? 실종자의 연로한 몸으로 대체 이 거리를 어떻게 이동한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산 타고 다닐 때 막상 큰 생각 없었는데 이거 꽤나 힘든 임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새삼 지난 일주일간 첩첩산중을 온통 헤집고 다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실종자는 얼굴이 덮이지 않은 상태로 들것에 실려 구조되었고
무사히 가족품으로 살아서 돌아오셨다고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일개 의경이잖아요. 상세 정보와 이야기는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중대로 복귀 후 소대원들과 곤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선임 후임들의 얼굴을 잠시 살펴보면서 그래도 다친 사람 없이 복귀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 일이 있은 후 저희 중대는 갑자기 발생한 강성노조 시위 때문에 철야를 하며 한동안 중대에 복귀 못하는 날도 있었고 수색 임무로 잠시 중단됐던 훈련도 재개되고 하반기 지휘검열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상경 2호봉에서 상경 3호봉이 되는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전임 분대장들이 견장을 내려놓고 말년 휴가를 나가면서 분대장을 달게 되었습니다. 쓰고 보니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혹여나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이야기들도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안전진압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속에서 참 쉽지 않은 작전이었을 텐데 사람 찾는 거 진짜 힘들죠. 저도 사람 찾으러 다녀본 적 있어서 이 마음 십시일반 이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김포에서 차량으로 그 해병대원 둘을 치고 총을 두 정을 피탈해서 도망친 새끼를 잡으러 가서 그 새끼가 움직였던 이동 경로를 전부 특공대하고 특전사들 끌고 다니면서 후집고 다니고 그 추운 겨울에 히터도 안 나오는 차에서 자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타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사람 찾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